네, 일단 녹화 시작할 거고요. 네, 일단 기계학습개론 수업 내용을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단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단원에서는 저희가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저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2차원 좌표 공간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시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2차원 좌표 공간에 이런 동그란 점들이 있고 이런 X로 표시된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직선을 제시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어떤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꼭 2차원일 필요는 없고 그냥 뭐 3차원, 4차원 이런 데서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평면이 주어져서 이 평면이 어떤 두 가지의 원소들을 가르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앞으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어떤 Rn 스페이스에서 구하는 것을 저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초적인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일단 지금 이렇게 두 개 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하는 상황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들, 얘네들은 당연히 Rn 스페이스 안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점들을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매핑을 해주는 거를 저희가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각각의 점들을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뭐 A, 얘를 뭐 B라고 하면은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뭐 A를 넣으면은 얘는 뭐 1이 나오고 뭐 얘를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를 넣으면 얘는 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함수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펑션을 하나 거쳐가지고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어떤 Rn 스페이스에 있는 친구를 어떤 피처 펑션이라는 거에 넣어서 그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피처 펑션 뭐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 챕터에 나오니까 그럼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얘도 모델이기 때문에 얘를 훈련하려면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저희는 DN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네들은 각각 어떤 점과 그 라벨이 붙어있는 친구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n개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백평면 상에 점이 주어진 게 사실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진 거랑 동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어떤 점의 좌표, 즉 x1 이 친구가 주어지고 얘가 어떤 라벨에 해당하는지 뭐 동그라미인지 x인지 걔가 이 y 라벨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저희는 당연히 훈련 과정에서 트레이닝 에러라는 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정의한 클래시파이어가 H라는 클래시파이어였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예측을 할 겁니다.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H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의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얘를 이제 트레이닝 에러라고 정의를 하고 이 엡실론 n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예측값이 맞는지 틀린지를 평균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한 값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예측하는 함수에 넣었을 때 실제로 주어진 라벨 값하고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을 줘야겠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그게 에러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1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데이터셋의 개수만큼 평균한 것이 트레이닝 에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 에러고요,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와서 지금 이미 만들어진 이 H라는 클래시파이어가 얼마나 새로운 데이터셋을 잘 평가하는지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새로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뭐 C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x의 n 플러스 1부터 이런 식으로 정답 라벨이 주어지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n 프라임 개가 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해보면은 얘는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엡실론의 h는 뭐 테스트 데이터셋의 개수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테스트 에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또 다른 개념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뭐 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가능한 어떤 모델들을 모아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경우에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통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h에다가 어떤 x를 넣으면은 미리 정해져 있는 파라미터 벡터가 있어서 얘랑 이렇게 내적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다 바이어스를 더한다. 바이어스 그냥 세타 제로로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x가 n차원인 벡터니까 여기서의 파라미터는 세타랑 세타 제로를 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타랑 세타 제로를 합한 n 플러스 1차원의 벡터가 파라미터가 됩니다. 즉 저희가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정의할 때 이 파라미터를 알면은 그 모델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n 플러스 1차원의 벡터니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하이포테시스 클래스는 그냥 뭐 아래 n 플러스 1차원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뭐 벡터인데 n 플러스 1차원에 있는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하자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특히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n 플러스 1차원의 모든 벡터가 각각의 벡터는 이제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얘가 뭐 이렇게 그냥 2차원 예시를 들까요? 2차원에서 예시를 들면은 뭐 h의 x, y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그냥 x1, x2로 씁시다. 그래서 뭐 x1과 x2에서 어떤 뭐 이렇게 생긴 리니어 세퍼레이터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아마 뭐 2x 플러스 3y는 뭐 5,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2x1 플러스 3x2는 뭐 5 이런 식의 세퍼레이터겠죠. 그러면은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뭐 2, 3, x1, x2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마이너스 5구나. 맞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얘는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산값을 구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한 뭐 5,5라는 값이 있다고 치면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대입을 하면은 뭐 양수가 나오죠. 양수가 나오면은 얘는 이쪽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플러스 1로 얘는 분류를 하겠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똑같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취급을 하겠다. 라벨을 붙이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3차원이든 4차원이든 그냥 이런 식의 앞에 구해지는 파라미터를 그냥 세타로 쓰고 뒤에 있는 이 친구를 그냥 바이어스를 더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세타 그러니까 이 뭐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좀 중요한 퀘스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사실
그냥 랜덤하게 찍기가 있죠. 얘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뭐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냥 알고리즘을 그대로 쓸게요. 네, J1부터 K까지 뭘 하냐면 그냥 랜덤하게 샘플을 합니다. 랜덤하게 아까 봤던 세타 그리고 세타 제로 뭐 이 친구들을 J번째 샘플링 한 거를 이렇게 J를 위에 붙여가지고 표시를 할게요. 얘네들 그냥 RN이랑 R에서 그냥 적당히 샘플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이 나오겠죠. 뭐 세타 1, 세타 제로 1부터 시작해서 세타 K, 세타 제로 K까지 뭐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얘네들을 다 넣어가지고 테스팅 에러를 계산을 해봤을 때 테스팅 에러가 최소가 되는 것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로 쓰겠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방법은 쓰지 않고 뭐 이제 잘 아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방법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예시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얘가 사실 뒤에 5단원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아까 데이터셋이 있었죠. 뭐xi랑 yi의 페어였습니다. 데이터랑 그 라벨의 페어인데 뭐 i가 1부터 n까지 있는 뭐 이런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얘를 나눕니다. 그래서 얘를 뭐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k개의 셋으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얘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한 다음에 포문을 돌려요. 또 그래서 포문을 돌려서 뭔 짓을 할 거냐, 그 포문에 있는 i번째 그 친구만 제외를 하고 남은 거에서 트레이닝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가 1일 때는 d2 플러스 뭐 집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뭐 여기서 트레이닝을 돌려요. 그 다음에 테스트 에러를 d1에서 돌립니다. 얘가 이제 i가 1일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는 당연히 d2만 빼고 나머지 셋에서 트레이닝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d2에서 테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서 에러들이 나오겠죠. 얘를 이제 ei의 hi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e1h1 나올 거고 e2h2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뭘 하냐면 여기서 각각 나온 이 테스팅 에러들이 있을 겁니다. 이 테스팅 에러들을 그냥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서 테스트 에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짓거리를 사실 왜 하는 거냐면 일단 저희가 뭐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얘 전체로 트레이닝을 돌리면은 당연히 테스트를 할 데이터셋이 따로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매번 할 수가 없기도 하고 뭐 그냥 얘만 써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임의로 적당히 하나 고른 다음에 테스팅 셋으로 쓰고 그냥 여기서만 훈련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다 해보는 거냐면 그 랜덤리스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운 나쁘게 하나를 골랐는데 뭐 여기서만 테스팅 에러가 되게 컸다, 근데 다른 거를 고르면 안 컸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뭔가 앞에서 이런 방식처럼 어떤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알고리즘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거는 메타 평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딱 맞는 파라미터 같은 걸 찾아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이 알고리즘의 구조 자체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단원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 내용은 다 언급을 한 것 같고, 그거를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 하이퍼플레인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의
이렇게 노멀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하이퍼플레인에 수직한 노멀 벡터가 있을 건데 사실은 얘가 그냥 세타 벡터가 됩니다. 네. 여기에 수직한 노멀 벡터가 사실은 세타 벡터가 돼요. 이게 뭐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설명을 하려면 조금 뭐 길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그냥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그러면은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